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나이는 76입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후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지만 저의 관심은 주방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정혜가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만 조용히 들릴 뿐 콧노래 한 자락 없는 주방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좁은 편이었습니다. 키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 작은 몸으로 설거지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모습이 저희 눈에는 그저 의무감으로만 보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정혜가 행주로 식탁을 닦고 있을 때 제가가 식탁 위 냄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혜야, 이 국 좀 냉장고에 넣어줘. 네.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냄비를 들어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행주질을 계속했습니다. 말 한마디 더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답도 네 아니면 알겠습니다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하면 어떻습니까? 시어머니와 대화라도 나누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정혜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필요한 일만 하고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정혜는 식탁 정리를 마치고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TV 화면만 바라보며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도 한 번 더 거실을 돌아봤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응.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매번 며느리가 올 때마다 이렇게 불편했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그래서 더욱 마음을 닫았습니다. 역시 큰 며느리는 정이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경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둘째 며느리 박희주였습니다. 저희의 얼굴이 화색이 돌며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희주 왔니? 네, 어머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책하다가 어머니 생각나서 들렀어요. 이거 약과인데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요즘 핫하다는 그 집 거예요. 박희주는 활짝 웃으며 예쁘게 포장된 약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리본까지 달린 고급스러운 포장이었습니다. 저는 흐뭇한 표정으로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언제? 안 그래도 되는데. 비쌌을 텐데. 어머니, 뭘요?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요즘 어떠세요?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지난주에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응, 그럭저럭.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좀 나은 것 같아. 다행이에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산책은 하셔도 너무 오래 걷지 마시고요. 희주는 제 옆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온기가 좋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주방에서 정혜가 나왔습니다.
뭔가를 챙기려다 말고 현관 쪽을 보았습니다. 아, 언니? 안 보이길래 벌써 가신 줄 알았어요. 희주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혜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언니. 어머니 뵈러 왔어요. 언니는 자주 오시죠? 대단하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아, 그래요? 정말 효부시네요. 저도 자주 와야 하는데 남편이 요즘 바빠서 시간이 잘 안 나네요. 언니는 좋겠어요. 어머니 자주 뵙고. 정혜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희주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희주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혜가 현관문을 나서자 저는 희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희주가 최고야. 시어머니 생각해서 이렇게 들르고. 당연한 거죠, 어머니. 저 차 한 잔 끓여드릴게요. 오늘 좋은 녹차 사왔거든요. 아이고, 그래? 우리 희주 참 다정해. 희주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희주는 다릅니다. 말도 많고 웃음도 많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정혜는 도대체 왜 저렇게 무뚝뚝한지 모르겠습니다. 희주가 차를 끓이는 동안 저는 거실에 앉아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혜는 집안일을 해주긴 하지만 이런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정말 큰 차이였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박희주는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습니다. 남편 김진철은 서재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희주는 핸드폰을 꺼내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 집 다녀옴. 진짜 피곤해 죽겠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왜 또 갔어? 자주 가네? 안 갈 수가 없잖아. 나중에 상속 생각하면 시어머니 재산이 좀 많아. 나중에 뭐 하나 받는 거 아냐. 부럽다. 에휴, 착한 척도 보통 일이 아니야. 어머님 하면서 웃는데 진짜 힘들어. 근데 시어머니가 좋아하니까 계속 해야지. 희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집에 가는 것이 즐거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을 생각하면 참을 만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희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고 나중에는 다 우리한테 오는 거니까. 희주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김성철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성철이에요. 성철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신 지 오래되셨는데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저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역시나 정혜가 남편을 시켜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건강검진? 나 멀쩡한데 무슨 건강검진을. 돈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죠.
70대시잖아요. 아이고, 괜찮다니까. 나 아픈 데도 없는데 괜히 병원 가서 돈만 쓰고. 됐어, 얘. 전화기 너머로 성철이 잠깐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정혜가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집에도 가잖아요. 뭐, 제가 괜찮다고 피곤하니까 쉬라고 해도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걱정된다고 가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성철이 며느리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아무튼 나는 괜찮아. 알았어.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그때 둘째 아들 김진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결 밝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엄마, 저 진철이에요. 아이고, 우리 막둥이. 무슨 일이야? 그냥 뭐 하시나 궁금해서 연락드렸죠. 전화기 너머로 희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희주예요. 보고 싶어요. 조만간 또 들릴게요. 그래. 우리 희주가 역시 최고야. 저는 흐뭇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요. 아니,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예, 나 건강해. 저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현우 아빠가 부탁해서요. 저는 속으로 역시 남편이 시켜서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정혜는 남편 핑계를 대면 어머니가 거절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참, 성가시게 알았어.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검사 결과도 같이 들어야 하는데 제가 모시고 갈게요. 검진 당일 정혜는 아침 일찍 저희의 집으로 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정혜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여러 검사실을 돌아다니는 동안 정혜는 묵묵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체열을 할 때도, 엑스레이를 찍을 때도,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도 그녀는 대기실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힘드시죠? 물 드릴까요? 검사를 마치고 나온 저에게 정혜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목이 말랐지만 굳이 며느리에게 신세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드세요. 정혜는 자판기에서 물을 뽑아와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받아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자 환자분이십니까? 검사 결과에 이상 소견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오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혜야, 병원에서 전화 왔는데 이상이 있다네. 어머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 정혜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간암 2기로 진단됩니다. 다행히 전이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치료를 시작하면 수술과 항암 치료로 완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암이라니. 그것도 2기라니. 어머니. 정혜가 조용히 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완치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집으로 돌아온 후 아들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큰아들 성철은 바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둘째 아들 진철도 곧 도착했습니다. 희주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희주가 과장되게 놀란 표정으로 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일이 어쩌면 좋아요. 이기라니. 엄마, 병원에서 뭐래요? 이기래.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면 완치된대. 아이고, 다행이에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희주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희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희주는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야, 시어머니 암이래. 간암이기. 헐, 진짜? 심각한 거 아니야. 의사가 완치 가능하대. 수술하고 항암하면. 그럼 다행이네. 근데 치료비 많이 나오겠다. 그러게. 수술비에 항암비까지 몇 천은 나올 것 같아. 에휴, 돈 많이 들겠네. 나도 그게 걱정이야. 어머니 재산에서 다 나가는 거잖아. 아까워 유유. 완치돼서 오래 사시는 거 아냐? 그니까. 뭘 치료를 받아 짜증나게. 얼마나 더 산다고. 희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입원을 했습니다. 정혜가 짐을 꼼꼼히 챙겨왔습니다. 세면도구, 갈아입을 옷, 수건, 슬리퍼까지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수술 전 검사가 일주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정혜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저를 챙겼습니다. 검사실까지 동행하고 점심에는 소화 잘 되는 죽을 끓여왔습니다. 희주는 일주일에 한두 번 왔습니다. 올 때마다 과일이나 간식을 챙겨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과일이에요. 어머니 생각나서 사왔어요. 고마워, 희주야. 어머니 자주 못 사서 죄송해요. 제가 요즘 좀 바빠서. 그래, 괜찮아. 희주는 30분 정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긴장됐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좋으시대요. 정혜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수술 당일 정혜는 새벽부터 병원에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수술실 앞까지 같이 갈게요. 고마워. 수술은 5시간 걸렸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저는 정혜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2주 후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항암은 힘들었습니다. 메스꺼움과 구토가 계속되었습니다. 정혜는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가 토할 때마다 대야를 받쳐주고 물을 적신거즈로 입을 닦아주고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한 번도 귀찮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항암 2차, 3차가 지나가면서 저희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부드러운 모자를 사다 드렸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져서 화장실 갈 때마다 정혜가 부축했습니다. 항암 4차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옆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주와 진철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희주가 밝은 목소리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진철도 함께였습니다. 아이고, 왔니?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괜찮다. 형님, 고생 많으시네요. 매일 오시고. 희주가 정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 과일 드세요. 제가 깎은 거예요. 희주가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30분 정도 있다가 희주와 진철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가봐.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병실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지 않아? 진철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스러운 톤이었습니다. 그러게.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시고. 희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항암 치료 잘 받으시면 괜찮아지실 거야. 그렇겠지? 근데 오빠, 항암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까? 저는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아마 많이 나올 거야. 수술비에 항암 치료비까지 몇 천만 원은 나올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드네. 병원비는 어떻게 하신대? 따로 그런 얘긴 없던데. 나중에 우리 보고 내라고 하시려나?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모아두신 것도 있고 상가도 있으니까. 저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희주가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글쎄 화장실 좀 다녀올게. 진철이 잠시 자리를 비운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희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조금 낮은 목소리였지만 충분히 들렸습니다. 아, 뭔 항암 치료야. 그냥 살 만큼 사셔놓고. 돈 아깝게.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지금 희주가 뭐라고 한 겁니까?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요? 바로 그때 정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정혜의 목소리였습니다. 크고 떨리고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동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희주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언제? 제정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 옆에 기대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는 그냥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그냥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살 만큼 사셨다니 그게 사람이 할 소리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 그거예요. 정혜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완치 가능하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힘들어도 치료받으시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언니, 제가 잘못 말했어요. 진정하라고요. 동서는 매일 병원에 와보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치료받으시는지 아세요?
정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토하시고 밥도 못 드시고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어머니한테 그냥 가시라고요. 살 만큼 사셨다고요. 복도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는 꼭 완치되셔야 해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해요. 제가 꼭 그렇게 만들 거예요. 정혜의 목소리에 흐느낌이 섞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철이 나타나서 상황을 물었습니다. 정혜는 진철에게 사실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진철은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형수, 희주가 그냥 정신없이 한 소리니까 이번만 넘어가 주세요. 제가 잘 타이를게요. 동서, 다시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진철과 희주가 간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정혜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저는 눈을 뜨고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야. 네, 어머니. 고마워. 정혜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화낸 거 처음 봤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아니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제가가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너 진짜 날 걱정하는구나.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어머니가 저한테는 진짜 어머니예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정혜야, 미안해. 내가 너를 몰라봤어.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진짜 미안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들었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냥 살 만큼 사셔놓고 돈 아깝게. 희주의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토록 예뻐했던 며느리가, 그토록 다정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반면 정혜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꼭 완치되셔야 해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했던 그 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다음 날 아침 정혜가 일찍 왔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소고기 미역국 끓여왔어요. 정혜야, 앉아봐. 네? 앉아보라니까. 정혜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건강검진 말이야. 정혜는 순간 굳었습니다. 네. 진짜 내 남편이 시켜서 한 거야. 정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어머니 걱정돼서 했어요. 혼자 사시는데 건강 체크를 안 하시니까 불안해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왜 내 남편이 시켰다고 했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거절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면 더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 일주일에 두세 번 오는 것도. 그것도 현우 아빠는 몰라요. 제가 혼자 오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걱정돼서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 아무 말 안 했어? 정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저 불편해 하시는 거 아는데 말을 많이 하면 더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냥 필요한 것만 챙겨드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아니? 어머니, 나는 내가 무뚝뚝하고 차갑다고만 생각했어. 정없는 며느리라고 생각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을 리가 있니? 나는 희주만 예뻐하고 너한테는 관심도 안 가졌잖아. 정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안해, 정혜야. 내가 눈이 멀었었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저는 정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혜도 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을 나선 희주는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단골 카페였습니다. 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 진짜 최악이야. 형님한테 걸렸어. 뭐에 걸렸는데? 시어머니 병문안 갔다가 복도에서 시어머니 항암 치료 돈 아깝다고 했거든. 헐, 그걸 들켰어? 응. 형님이 바로 뒤에 있었나 봐. 나한테 엄청 화내더라. 희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진짜야. 항암 치료비가 얼마나 나가는데. 수술비까지 합치면 몇 천은 나갈 거야. 그 돈이면 우리 차도 바꿔. 그래도 그렇지,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알아. 나도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나온 거야.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진짜 조심해야 해. 시어머니한테 찍히면 상속 한 푼도 못 받아. 그게 걱정이야. 그동안 착한 며느리 연기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 물거품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어떡하게. 일단 계속 잘해드려야지. 형님보다 더 잘해서 다시 어머니 마음을 돌려놔야 해. 희주는 결심했습니다. 더 열심히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해야겠다고. 근데 넌 진짜 대단하다. 뭐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하는 거. 진심도 아니면서. 에이, 돈 생각하면 할만해. 그 상가 건물이 얼마짜린데. 지금 시세가 최소 100억은 될걸. 그거 생각하면 참을 만하지. 희주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 5차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저희의 상태는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몸이 항암제에 적응한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종양 크기가 많이 줄었어요. 2차례만 더 받으시면 됩니다. 예후가 아주 좋으세요. 정말요, 선생님? 정혜가 기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이대로만 가시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병실로 돌아온 후 저는 정혜에게 말했습니다. 정혜야, 너 덕분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야. 내가 옆에서 이렇게 챙겨줘서 내가 힘을 낸 것 같아. 어머니, 너 없었으면 나 진작에 포기했을지도 몰라.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강하신 분이에요. 아니야. 너 때문이야.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성철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의사가 잘 되고 있대. 정말 다행이에요. 정혜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성철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혜가 회사 휴가까지 내면서 매일 왔거든요. 알아. 다 알아. 항암 치료 6차 마지막 차수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저희의 컨디션은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마지막이에요. 조금만 힘내세요. 정혜가 격려했습니다. 응, 이제 끝이구나. 치료가 끝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희주가 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마지막 항암이시라면서요. 축하드려요. 희주는 밝게 웃으며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아, 그래. 고마워. 저희의 반응은 예전과 달리 차가웠습니다. 희주는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퇴원하시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시면 제가 자주 뵈러 갈게요. 괜찮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는 희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들었다. 희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살 만큼 살았는데 항암 치료 돈 아깝다는 말. 희주는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제가 그냥? 그게 그냥 나올 말이야.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내 돈으로 내가 치료받는 게 아깝니? 희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 나한테 왜 그렇게 잘해줬어? 어머니, 당연히 시어머니시니까. 내 재산 때문 아니고? 희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솔직히 말해봐. 희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 어머니, 제발. 다시는 오지 마. 저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어머니, 나가라고. 희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최종 검사 결과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고 의사는 완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이겨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혜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정혜야, 나 배고파.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된장찌개 먹고 싶어.
집에 가서 제가 끓여 드릴게요. 집에 도착해서 정혜는 부엌으로 직행했습니다. 30분 후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어머니, 다 됐어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끈한 밥과 된장찌개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다행이에요. 많이 드세요. 식사를 마치고 제가가 말했습니다. 정혜야, 너 이제 좀 쉬어.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너 쉬어야 해. 정혜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때 문득 정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묵묵히 자신을 챙겨주던 며느리. 말은 없었지만 진심으로 걱정해주던 며느리. 나 이 아이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혜에게 제대로 보답해야겠다고.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시내에 있는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5층에 있는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증여를 하려고요. 네, 누구에게 무엇을 증여하시려고요? 제 큰며느리한테요. 제가 가진 상가 건물을 주려고요. 변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컴퓨터 앞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상가 건물이요. 위치가 어디시죠?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5층짜리 건물이에요. 변호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역삼동 상가 건물이라면 가치가 상당할 것입니다. 혹시 자녀분들께는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며느리 개인 명의로 증여하고 싶어요. 아들 명의가 아니라요. 그러시면 나중에 상속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저희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변호사는 서류 목록을 설명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며느님 서류도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요.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참고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건물 가치가 크시면 그것도 괜찮아요. 제가 부담할게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정혜에게 제대로 보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서류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정혜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식으로 전화를 걸어 오후 2시에 오라고 했습니다. 정혜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제가가 거실 소파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오라고 하시니까 놀랐어요. 앉아봐. 정혜는 제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였습니다.
이거 너 주려고. 이게 뭐예요? 열어봐. 정혜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을 넘기면서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 상가 건물이야. 역삼동에 있는 너한테 증여했어. 어머니, 이럴 수 없어요. 정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안 돼? 이건 너무 큰 거예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도련님네도 있고 성철 씨가 알면 상관없어.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돼요. 이 건물이 얼마짜린데요. 제가 어떻게...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정혜야, 들어봐. 너는 나한테 정말 잘해줬어. 아무 대가 없이 진심으로. 내가 아플 때 옆에서 지켜줬고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이 돼줬어. 어머니, 너 회사 휴가까지 내면서 매일 병원에 왔잖아. 밤새 내 곁을 지켜줬잖아. 토할 때마다 대야 받쳐주고 걷지 못할 때 부축해줬잖아. 저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야. 받아줘. 제발. 어머니,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한 거예요. 어머니가 제 진짜 어머니인데 당연히 돌봐드려야죠. 당연한 게 아니야. 너는 진짜 효부야. 내 딸이나 다름없어.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런 큰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당연하지. 너한테 줄 사람이 또 누가 있어. 넌 자격이 있어.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둘 다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고마워, 정혜야.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내가 정말 복 받았어. 그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등기소에서 명예 이전 절차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진 것입니다. 며칠 후 희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가 왔지만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희주는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인터폰을 계속 눌렀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희주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희주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결국 진철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희주와 함께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철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형수한테 상가 건물을 증여하셨다면서요. 그래, 했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채 두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저도 아들인데 왜 형수한테 저한테는 왜 아무것도 안 주세요? 진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한테 줄 이유가 없으니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엄마 아들인데 저도 엄마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너한테 줄 이유가 없다고 했어. 저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너희는 나한테 뭘 해줬니? 내가 아플 때 뭘 했어? 진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희주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걱정했어요. 다만 형님이 잘 챙겨주시니까 저희는 뒤에서. 너는 입 다물어. 저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희주는 움찔했습니다. 너 내가 죽기를 바랐잖아. 내가 다 들었어. 희주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돈 아까우니까 항암 치료하지 말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죽어서 돈이나 남겨라. 맞지? 저는 그때 정신이 없어서 그냥 실수로.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게 내 진심이었어. 내 재산이 탐나서 그랬던 거지. 저는 희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내가 죽으면 상가 건물이 너희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항암 치료비 아까워했던 거고, 빨리 죽기를 바랐던 거고. 희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진철이 말하려 했지만 제가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진철아, 너도 마찬가지야. 왜 이러는지 아는데도 모르는 척 했잖아. 엄마, 그건 너도 속으로는 똑같이 생각했을 거야.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면 재산 받을 수 있다고. 진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볼 일 없어. 다시는 찾아오지 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 못 들었어. 다시는 오지 말라고.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 이미 늦었어. 나가. 엄마, 나가. 지금 당장. 저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철과 희주는 어쩔 수 없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래도 자식이었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희주는 집 앞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100억짜리 건물인데 다 날아갔어. 당신이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진철도 화가 났습니다. 나도 실수한 거라니까. 형님이 듣고 있을 줄 어떻게 알아. 이제 어떡하게 형수가 다 가져가잖아. 진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희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유류분 청구하면 안 돼? 법적으로 우리 목도 있잖아. 그건 엄마가 살아 계신데 어떻게 해. 사후에라도 할 수 있잖아. 진철은 아내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자. 생각 좀 해보고. 두 사람은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진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 사과하고 싶어서요. 사과. 제가 그동안 효도를 못했어요. 엄마가 아프실 때도 자주 못 찾아뵙고 정말 죄송해요. 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희주 일도요. 제가 아내를 잘못 가르쳤어요. 제 잘못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철아. 네, 엄마.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엄마. 근데 희주는 안 돼.
그 사람은 나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알겠습니다. 희주한테도 제가 잘 말할게요. 그래. 그리고 진철아 상가 건물은 정혜한테 줬어. 그건 변하지 않아. 정혜가 받을 자격이 있어. 알겠습니다, 엄마. 형수 당연히 받으실 자격 있으세요. 엄마 아프실 때 그렇게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진철이 이렇게 순순히 인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그럼 가끔 전화는 해도 돼. 너하고는 완전히 끊고 싶지 않아. 정말요, 엄마? 응. 전화는 괜찮아. 근데 희주는 안 돼. 그 애하고는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알겠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철이는 그래도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완전히 끊기는 어려웠습니다. 한편 희주는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야, 진짜 100억짜리 건물을 형수한테 다 줬대. 응. 나 진짜 미치겠어. 그동안 착한 며느리 연기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에휴, 안 됐다. 근데 너 유류분 청구는 안 해?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시어머니 살아 계실 때는 어렵대. 나중에나 가능하다는데. 그럼 어떡하게? 모르겠어. 진짜 억울해 죽겠어. 희주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시어머니한테 잘했잖아. 과일도 사다 드리고 약과도 사다 드리고. 그럼 뭐해? 이제 다 틀렸는데.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형님은 진짜 진심이었나 봐. 시어머니 아플 때 매일 병원 갔대. 회사도 휴가 내고. 와, 그 정도면 진짜 효부네. 나도 그렇게 할 걸 그랬나 봐. 근데 매일 병원 가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희주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정혜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났습니다. 함께 시장도 가고 카페도 가고 공원 산책도 했습니다. 저는 정혜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어디 가실래요? 미술관 갈까? 요즘 좋은 전시 한다던데. 좋아요. 저도 미술관 가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미술관에 갔습니다.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마치 친구처럼, 모녀처럼. 어머니, 저 그림 예쁘지 않아요? 응, 예쁘다. 색감이 참 좋네. 어머니는 어떤 그림 좋아하세요? 나? 풍경화가 좋아. 편안해서. 저도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느 날 저는 정혜에게 제안했습니다. 정혜야, 나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이세요? 암 환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면 어떨까? 봉사활동이요? 응. 나처럼 암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돕는 거. 내가 겪어봤으니까 그 힘든 거 알잖아. 정혜는 감탄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너도 도와줄 거지? 당연하죠. 두 사람은 암 환자 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센터에 가서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간암이기였어요. 지금은 완치됐고요. 제가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환자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도 나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혜도 간병인 입장에서 조언을 해줬습니다. 항암 부작용이 심하실 때는 얼음물에 적신거즈로 입술을 적셔드리면 좋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봉사활동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보람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암 환자 지원 봉사는 계속되었고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저와 정혜의 봉사활동이 알려진 것입니다. 이 활동을 시작하신 계기가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암 환자였거든요. 그때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요. 특히 우리 큰며느리가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저는 정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애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환자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기자는 정혜에게도 질문했습니다. 간병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점은 뭔가요?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걸 볼 때요. 제가 대신 아파드릴 수 없으니까요. 지금은 관계가 정말 좋아 보이세요. 네. 어머니가 제 진짜 어머니 같아요. 저는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진짜 딸이에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봉사 모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한편 진철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희주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희주와는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제가 못난 아들이에요. 죄송해요. 그래. 알았어. 너는 전화나 자주 해. 네, 엄마. 감사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건강했고 정혜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산이 온통 빨강과 노랑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진 찍어요. 그래. 정혜는 저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예쁘게 나왔어요. 보자.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짜 모녀처럼. 정혜야, 이거 인화해서 거실에 걸어놓자. 좋아요. 해가 저물어 갈 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순자는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혜야,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없었으면 나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너는 정말 특별해.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어.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진짜 행복은 재산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보다 속 깊은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건강도 되찾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 쪽도 있고 보람 있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